이진숙 씨가 MBC에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종군 기자, 여기자네 이라크 전쟁 이럴 때 종군 기자로 하면서 많이 활약했고 그래서 유명세를 많이 탔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김재철 사장이라고 이제 MBC를 몰락시키기 시작했던 2010년에 김재철 사장 체제에서 김재철 대변인 노릇을 해요. 김재철은 온갖 기행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감싸주고 실드 쳐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했던 거고 그러다 이제 기획본부장으로 이제 승진을 하고 세월호 참사 때 이제 MBC가 얼마나 이제 정말 기레기 같은 보도들로 비판받고 할 때 그때 보도본부장이었고 대전 MBC 사장 하면서 그때도 이제 노조 탄압 이런 거에 앞장섰던 분이고 김재철 사장의 그 기획본부장 할 때 이제 MBC의 정수장학회라고 방송문화진흥회가 주식 70% 갖고 있고 정수장학회가 30%를 갖고 있는데 이 30% 갖고 있는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만나서 이 정수장학회 지분을 매각을 하자. 그래서 MBC 민영화를 시키기 위한 시도를 공작을 하다가 이게 한겨레 기자가 제 기억이 이진숙이랑 통화했는지 최필립 씨랑 통화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최필립 씨랑 통화하다가 최필립 씨가 이름 나왔어요. 최필립이랑 정수장학회 이사장. 그 최필립 아니에요? 아니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그때 기자랑 통화하고 끊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휴대폰 초기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통화했는데 끊어진 줄 알고 어플을 눌러야 되는데 끊어진 줄 알고 그냥 이진숙이랑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MBC를 어떻게 할지 민영화하고 이 정수학회 지분을 매각하면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외부에 알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한겨레 기자 고스란히 다 들은 거지.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기사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MBC 민영화 음모를 꾸미다가 적발된 게 이진숙이거든요. 한겨레 기자 그분은 진짜 대단한 그리고 결국 분이네. 유죄 받았어요. 거의 또 그 몰래 들은 걸로 기사 썼다. 공기법 위반. 근데 지금도 문제 되나요? 아니, 대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라고 해서 이게 뭐 도청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안 끊어서 들은 건데도 어쨌든 대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보도 때문에 MBC 민영화 논의가 좀 쑥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점에 이진숙을 다시 방통위원장으로 세우는 것 자체가 그 김장겸이 의원된 거랑 비슷한데 그것도 MBC 어떤 적폐의 대표적인 인사를 정말 공정성 이런 것이 정말 중시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지금 MBC 문제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런 위원장을 세우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하물며 민영화를 몰래 꾸미던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시킨다? 이건 결국 MBC 민영화 하겠다라고 대놓고 근데 이 정권이 궁금한 게 그렇게 큰 계략을 꿈꿨던 사람을 어떻게 깜빵 안 가고 대전 MBC 사장을 해요? 그때 적폐 시절이었으니까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시켜준 거죠. 이동관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때 나쁜 짓을 했는데 그 7년이 지나서 7년이 지나서 조사받다가 이게 기간이 경과되니까 그냥 혐의가 없는 것처럼 일종의 공소시효가 뭐 지난 뭐 이런 식이 돼버렸던 거죠. 그러면 기자님 있잖아요. 한겨레 기자님. 그분은 MBC에서 걷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겨레 기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어쨌든 나는 이런 거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 좀 큰일한 사람은 좀 이렇게 걷어주고. 한겨레에서 되게 아직도 미디어 전문 기자로 하고 계셔요. 최성진 기자가. 힘드시면 MBC로 오세요. 한겨레에서 아주 훌륭한 기사 많이 쓰고 계시네요. 화가 나는 게 그러면 김홍일은 도망가면 끝인 건가요? 탄핵 사유 아니요. 공수처 고발했대잖아요. 7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제가 아까도 이제 저 무대 뒤에서 준비하면서 얘기했던 게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한편으로 희망이 있는 거는 세월이 가면 7년 안에 이자들을 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있다.